안녕하세요. 금융의 행정TV 김현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약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공사대금을 이제 못 받으면 항상 이제 그 공사대금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채권을 추심한다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이제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겠죠,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관들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노멀하고 전통적인 방법인 사법부, 법원이 있겠죠. 법원에다가 먼저 보전 처분이라는 걸 하겠죠.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하는데 뭐 대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공사했다는 그 건물에다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금융 채권에다 이제 은행에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유체 동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소송을 제기해서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소송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큰 건설사는 하도 업체나 이런 데에서 소송해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되니까는 자기네들이 얘네고 뭐 만나고 뭐 협의하고 서로 뭐 얘기하고 이런 거지 귀찮은 게 없어요. 그냥 소송하면 되니까 변호사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 법무팀에 맡긴다든가 하면 알아서 소송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송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 소송하듯이 여러 가지 입증 자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분쟁 조정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하는 것만큼은 기간은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 소송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건설 분쟁 조정은 상대방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장일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제 방법들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소송은 나중에 패소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송 비용에 부담이 있고요.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액은 뭐 소송 비용 부담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이제 그것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소송 비용 이제 부담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장 이제 노멀한 방법들인 거고요. 이거 위에도 이러한 구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내수로 뭔가 채권을 수심하기 위한 방법이 유치권인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민법에 보면 타인의 물건을 이제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이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견년성, 물건에 관하여. 그래서 물건에 관한 채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공사를 했다. 창호 공사를 했다. 창호 아파트에 관련된 공사죠. 뭐 배관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관련된 공사인 거고요. 네. 뭐 도배를 발랐다라든가 아니면 전기 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물건에 관한 채권, 견년성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목적 부동산에 발생된 이제 채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계세요. 점유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잠깐 나왔다가 뭔가를 이제 다시 들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점유를 쭉 이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유를 할 때는 이제 적법한 이제 점유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유치권 발생을 이제 배제하는 이제 특약 같은 거는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임대차나 뭐 사용대차 등 계약 당시에 원상회복 의무 등을 이제 약정을 하면서 유치권 발생을 이제 배제하는 특약을 이제 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유치권에 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 뭐 이제 대법원 판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점유는 객관적으로 부동산이 그 사람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 내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지배에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에 배제 가능성까지 이제 포함해서 사회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뿐만이 아니라 간접 점유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이제 행사하는 동안, 주장하는 동안은 점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쭉 내가 유치권을 이제 행사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러면 요거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대법원 이제 판례 내용인데, 빌딩의 지하 1층과 상가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의 경고문을 붙여놓고 정식 출입구 2개 모두를 자물쇠로 잠가 놓으며 빌딩 9층에 상근하는 공사업자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빌딩을 관리하였다면 유치권의 적법한 점유로 본다라는 대법원 93-289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 이렇게 좀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제 안내문이나 프랜카드를 이제 안에 이제 게시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보시면은 뭐 프랜카드로 유치권 점유 중, 행사 중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게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를 계속해서 쭉 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사무실 컨테이너 등을 설치를 해서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거나 경비를 세워서 이제 유치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내가 점유를 쭉 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 7입구 다른 데를 이제 뭐 두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입구를 이제 시정자치로 이제 잠그고 통제해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해야지만 유치권이 행사되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를 하시고,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를 딱 맞추셨으면 내가 채권이 있다는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뭐 인건비가 들어갔든 공사대금이 들어갔든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를 이제 내용증명으로 내용을 잘 써서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채무자한테 그걸 보내고, 아니면은 뭐 원청이라든가 위에 딱딱딱딱 위에 더 이제 상급 이제 그 원청이라든가 하도급 업체들이 있으면 그쪽에다도 내용증을 보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면 예를 들면은 뭐 맨 밑에 하수급 업체가 밑에 또 이제 공사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위에 하도급 업체나 원청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인 거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검사, 그러면 딱 점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용검사를 못 받잖아요.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감리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감리를 해서 거기 뭐 시공사라든가 뭐 건축 설계사라든가 감리사들이 마지막으로 건물을 다 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시정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건축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시행사 뭐 이런 뭐 발주청 이런 데들이 다 와가지고 도장을 빡빡빡빡 찍어서 건축과에 구청 건축과에다가 내가지고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딱 떨어져서 건물을 팔 수가 있고 분양할 수도 있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주고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지만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도 해가지고 등기도 보존 등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안 되게 되면은 원청에서도 이제 난리 나는 부분인 거죠. 아, 너 뭐냐, 너네들 빨리 공사대금 빨리 줘.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돈 다 뿌렸잖아 밑으로. 근데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아주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다 보내고 하게 되면은 준공검사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 안 받게 되면은 뭐 지체상금이라든가 뭐 수분양자들한테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보다는 어차피 더 이제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도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이라든가 구청에 고충민원서라든가 건축과에 이런 거를 발송을 해서 이제 공사 대금을 받은 케이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이용하고 민법의 여러 가지 유치권 행사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해서 공사 대금을 추진할 방법이 있었다라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익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추후에도 공사대금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 있으면 좀 소개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